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는 대학 교수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중앙대 교수들이 단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앙대 교수 113명은 성명서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등에 대해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 자체를 망각의 늪에 던지려는 조치라며 피해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 삼권 분립 원칙을 위반한 반헌법적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수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란 말인가 라며 이제껏 보지 못한 최악의 외교 참사 앞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사죄 없이 동량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는 피해 당사자들의 피 맺힌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교수들은 윤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와 고려대, 경희대, 한양대, 동국대, 전남대, 부산대, 동아대 등에서도 교수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교수와 연구자 280명이 전국 대학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부산대 교수와 연구자들은 오늘 오후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 관련한 시국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의 입장을 한국 대통령이 앞장서 옹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몰역사적, 반민족적, 비민주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한다. 또한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는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를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제3자 변제 방식은 구걸 외교이자 빈털터리 외교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이 같은 대일 외교로 오히려 안보 불안의 위험성이 커졌다며 식민 지배의 불법성에 대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과연 우리의 대통령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 대통령의 반성과 사죄, 제3자 변제안 철회, 외교부 장관 해임과 국민 의견에 따른 한일 관계 개선안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만약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부산대 교수 연구자 일동은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퇴진 운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제3자 변제안을 담은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강력히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출발점이 될 뿐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민교협은 또 정부 해법에는 당사자인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원칙 등 헌법 질서에 대한 존중이 온데간데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다며 굴욕적이고 일방적이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들은 또 정부를 향해 지난 6일 발표한 해법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해 즉시 철회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합당한 정책 전환을 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냈었다며 현 정부가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 15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직접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대 민교협이 대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됐던 2020년 12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입니다. 서울대 민교협 의장인 김명환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제시는 너무나 충격이어서 가만히 있기 어려웠다고 성명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려대 교수들이 학교 강의실에 모였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린 교수 85명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정부의 조치가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린 반헌법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일제 침략 행위에 이런 방구도 비판하지 않는 데 이어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추진하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란
도대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들은 특히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을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과 연결시키려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 군사협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처음 열린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 시위에서도 정부의 역사인식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 번도 위안부 문제에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까? 참가자들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국민적 비판을 뒤로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정의로운 싸움을 돕지는 못할 망정 주권을 내던진 굴욕회담으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의 싸움으로 이 싸움을 바꿔버렸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퇴직교사 10여 명이 시국선언에 나서는 등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의 후폭풍이 학계와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